전하, 제발 저를 죽이지 마소서. 저는 전하의 아이를 낳은 어미입니다. 사약을 든 내관이 제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남편이 아닌 왕만이 남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왕비가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궁에 들어올 때 저는 그저 수많은 후궁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왕실의 혈통을 잇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성종 전하께서는 달랐습니다.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다른 후궁들을 대하실 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전하는 학문을 좋아하시고 예법을 중시하시는 분이셨지만 저와 함께 계실 때만큼은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웃기도 하셨습니다. 윤 씨,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지요. 전하의 그 말씀이 저를 착각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단순히 후궁이 아닌 전하의 반려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연산이라 불리게 될 제 아들을. 왕실에서 적통 왕자의 탄생은 단순한 출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재편이고 미래의 보장이며 무엇보다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대전에서 신하들이 모여 논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궁 출신을 왕비로 책봉하는 것이 선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밀어붙이셨습니다. 윤 씨는 과인의 적장자를 낳았소. 이보다 더 큰 정통성이 어디 있겠소? 책봉 교서가 내려진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왕비의 의관을 받아들었습니다. 궁녀들이 제 머리를 올리고 비단옷을 입혀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인가 싶었습니다. 중전의 처소로 옮긴 첫날 밤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두렵소, 전하.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제가 이 자리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대는 과인이 선택한 사람이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전하의 총에만 있으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 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은 이 시기에 저를 문제적 인물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자를 낳은 후궁이 왕비가 된 다소 이례적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 정도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기록과 달랐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어르신들의 차가운 눈빛, 후궁들의 질투 어린 시선, 궁녀들의 조심스러운 태도. 모두가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과연 왕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언제 실수를 저지를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전하께서 여전히 후궁들의 처소를 드나드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전하를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전하께서 오늘 밤은 수건 정씨의 처소로 가신다 합니다. 상궁의 조심스러운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질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왕비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왕비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의 품에 안기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까? 저와 나눴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저를 보실 때와 같은 눈빛으로 그 여자를 보고 계실까?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면 아침이 왔습니다. 왕비로서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문안을 드리고 궁중 행사를 챙기고 후궁들을 관리하고 아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특히 후궁들을 대하는 일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남편을 나눠 가진 여자들 앞에서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척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의 총애를 받으면 축하해 주어야 했고 아이를 낳으면 격려해 주어야 했습니다. 중전마마 전하께서 어젯밤 소첩의 처소에 머무르셨습니다.
정 씨가 제 앞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였을 때 저는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전하를 잘 모셔라.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갈라지고 뒤틀리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 연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마마마 왜 우십니까? 저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물이 흘렀을 뿐입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이 화려한 궁궐 안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이었는지, 전하의 사랑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왕비라는 직위를 얻은 것뿐인지. 궁궐 안에서 불안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중전마마 전하께서 오늘도 정 씨의 처소로 향하셨습니다. 상궁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어야 겨우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이 매일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깊어지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2해가 지났을 무렵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은 한 사람의 여자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잔인한 공간이었습니다. 후궁이 7명이었습니다. 정씨, 엄씨, 박씨.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밤마다 다른 처소를 드나드셨습니다. 왕비인 제 처소에 오시는 날은 한 달에 서너 번 남짓이었습니다. 전하, 요즘 소첩의 처소에는 자주 오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책을 덮으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중전은 이미 원자를 낳지 않았소. 왕비의 임무는 다 했소. 그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임무. 전하께서는 저를 임무를 완수한 신하 정도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왕실의 혈통을 이어준 도구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오나 전하. 중전, 과인에게는 나라를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어. 후궁들을 고루 돌보는 것도 그 일부요. 전하께서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일어서서 나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왕비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밤이 되면 궁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 정 씨의 처소에 계십니다, 마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냐? 그것은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궁녀들의 눈빛에서 동정이 보였습니다. 그 동정이 더욱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전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후궁들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 씨가 먼저 임신했고 이어서 엄 씨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중전마마, 축하드려야 할 일이옵니다. 수건 정 씨께서 용태를 보이고 계십니다. 상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내가 직접 보살펴야겠다. 하지만 정 씨의 처소로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아이를 뵌 여자를 축하해 주어야 하는 이 상황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중전마마, 이렇게 찾아주시니 황송하옵니다. 정 씨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몸조리 잘하여라.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밖으로 나와 토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토했습니다. 처소로 돌아와 대야를 붙들고 한참을 구역질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나가거라. 모두 나가라. 혼자 남겨지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꼬리의 경직, 창백한 얼굴. 저는 늙어가고 있었고 궁궐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부터 제 문제가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질투가 심하다, 언행에 문제가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까요? 한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제 처소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전하의 옷깃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정 씨가 쓰는 향이었습니다. 전하, 그 옷은 무슨 말이오? 아까 정 씨의 처소에 계셨습니까? 전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오? 상관이 있사옵니다. 저와 함께 계시기 전에 다른 여자의 품에 계셨다는 것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께서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중전, 그대는 왕비요. 이런 식으로 질투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질투라뇨. 이것이 질투입니까? 전하, 저는 전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사랑, 중전, 과인은 왕이요. 개인의 감정보다 나라가 먼저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전하께 무엇입니까? 중전은 과인의 왕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비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전하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후궁들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고 궁녀들에게 화를 냈으며 전하께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전하, 어찌 이리 오래 오시지 않으십니까? 중전, 과인에게도 할 일이 많소. 할 일이라는 것이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말을 조심하시오. 전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손을 잡아주시며 달래주셨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대전 대비마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중전, 요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소문이 들리는구나. 대비마마, 왕비는 궁궐의 어머니여. 질투와 원망은 후궁이나 하는 것이지 왕비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하오나 제 마음이. 마음이 무슨 소용이냐? 왕실에서는 마음보다 격이 중요한 것이니라. 정신 차려라.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왕비답게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감정을 가진 상처받을 수 있는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밤마다 아들 연산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왜 우십니까? 아니다. 어마마마는 괜찮으니라.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져가는 것을, 이 궁궐이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를.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하께서 새로운 후궁을 들이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박씨라는 16살의 어린 처녀였습니다. 또 다른 여자를 들이신다는 것입니까? 전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7명의 후궁이 있는데. 중전, 그대는 지금 과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오?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왕비로서의 분수를 지키시오. 이것은 명이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하고 처량한 웃음이었습니다. 분수라. 그렇습니다. 저는 제 분수를 잊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았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궁궐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왕비였고 연산의 어머니였으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저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전의 행실이 문제가 있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다. 왕실의 위엄을 떨어뜨린다. 전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를 감싸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저를 포기하셨다는 것을. 왕비로서도 여자로서도 저는 이미 전하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 불안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감히 이 손으로 전하의 얼굴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의 경악한 얼굴, 궁녀들의 비명, 그리고 전하의 뺨에서 흐르는 핏자국. 제 손톱 밑에는 전하의 살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파국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어젯밤 박 씨의 처소에서 밤을 새우셨다 합니다. 상궁의 보고를 들으며 손에 쥔 찻잔이 떨렸습니다. 박 씨. 그 어린 것이 요즘 전하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6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제 남편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용태를 보인다는 소식도 있사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궁녀들이 화들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또 임신이라고?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습니다. 정씨도 엄씨도 이제 박 씨까지 모두가 전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만 빼고. 저는 이미 원자를 낳았기에 전하께서는 더 이상 제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마 진정하시옵소서.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하란 말이냐? 저는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병이 깨지고 병풍이 쓰러지고 비단 이불이 찢어졌습니다. 궁녀들은 겁에 질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소란을 들으시고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중전, 이게 무슨 행패요? 전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걱정스러운 눈빛은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행패라뇨. 제가 행패를 부린다고 하십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이오? 왕비가 궁궐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전하께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으면서 과인이 무엇을 어쨌다는 것이오? 전하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왕비로 삼으시며 평생 함께하자 하셨습니다. 그래, 중전은 과인의 왕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밤마다 다른 여자들의 품에 안기시고 저는 혼자 이 넓은 처소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전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중전, 그대는 왕비요. 개인의 감정으로 궁중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돼요. 그 말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질서라고 하셨습니까? 전하께서 만드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제가 어떻게 질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을 조심하시오. 지금 과인에게 대드는 것이오? 네, 대들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감정을 가진 여자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돌아서려 하셨습니다. 또 저를 버리고 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저를 또 버리고 가시렵니까? 제가 전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전하께서 뿌리치셨습니다. 놓으시오. 안 놓겠습니다. 전하, 제발 저를 보아주십시오. 저도 여기 있습니다. 중전, 이러지 마시오. 보기 흉하오. 보기 흉하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기 흉하다고요? 그럼 박 씨는 아름답습니까? 그 어린 것이 저보다 나은 것입니까? 중전, 입을 닫히시오. 다치지 않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비겁하십니다. 저를 왕비로 삼으시고도 책임지지 않으시고 과인이 무슨 책임을 지지 않았단 말이오? 중전은 왕비의 자리에 있고 원자의 어미가 아니오. 그것뿐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제 목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신하들과 궁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아들을 낳을 도구로만 여기셨습니다. 저는 전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전, 지금 당장 입을 닫히시오. 이것은 명이오. 전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명이라고요. 명령으로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전! 전하께서는 왕이시기 전에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왕비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것을 잊으셨습니다. 제가 전하께 다가갔습니다. 전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하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저를 그만하시오! 전하께서 저를 밀쳐내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전하께서도 한때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며 함께하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중전. 그때와 지금은 다르오. 과인에게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소. 그럼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였습니다. 전하께서 등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전은 이미 역할을 다했소.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시오? 역할을 다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지 왕실의 혈통을 잇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역할이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 손톱이 전하의 뺨을 핥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전하의 피가 제 손톱 밑에 묻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중전.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전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 저는 감히 왕의 얼굴에 손을 대다니. 밖에서 신하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대역죄입니다. 중전마마를 폐위하셔야 합니다. 왕실의 법도를 어긴 것이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조선의 법과 예법에서 왕에게 손을 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뺨을 만지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중전. 아니, 윤씨. 윤씨. 전하께서는 저를 중전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과인은 더 이상 그대를 왕비로 둘 수 없소.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하. 제발. 이것은 과인의 선택이 아니오. 국가의 질서가 요구하는 것이오. 전하께서는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중전 윤씨를 폐위한다. 교서를 준비하라. 그렇게 저는 왕비에서 폐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에 상처를 낸 죄로. 하지만 진짜 죄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왕을 왕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사랑했고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폐비 윤씨 사약을 받으라. 내관이 쟁반을 들고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검은 사약 그릇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폐위된 후 저는 궁 밖의 작은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왕비의 처소에서 궁 밖 초라한 집으로.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수십 명의 궁녀 대신 단 2명의 시녀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그 작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등불 대신 작은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마. 아니 윤씨 나인. 진지를 드셔야 합니다. 시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라고 부르다가 말고 윤씨 나인이라고 고쳐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제 처지가 느껴졌습니다. 물러가거라. 하오나. 물러가라 했다.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시녀가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하고 처량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간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귀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윤씨 나인 원자 저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연산, 제 아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니 된다고 전하거라. 어미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오나 원자 저하께서 계속 우시며 안 된다. 어미는 이미 죄인이다. 원자를 더럽힐 수 없다.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이, 왕비였던 어머니가 폐비가 되어 궁 밖에 쫓겨난 모습이, 그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혼자서 외롭지 않을까? 어미가 없어도 잘 자고 있을까? 연산아. 어둠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 목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가? 전하께서는 여전히 궁궐에서 후궁들과 함께 계시고 저는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왜 저만 죄인입니까? 시녀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나인, 그런 말씀은 위험하옵니다. 위험하다고? 이미 모든 것을 잃었는데 무엇이 더 위험하단 말입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하께서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시녀에게 물었습니다. 시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겠지요. 전하께서는 이미 저를 잊으셨을 것입니다. 박 씨의 품에서 저 따위는 기억도 못 하실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달을 향해 외쳤습니다. 전하께서는 비겁하십니다. 저를 사랑한다 하시고 왕비로 삼으시고는 이제 버리셨습니다. 시녀가 황급히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윤씨 나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시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죽이려면 죽이라 하십시오.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마다 저주했습니다. 전하를, 후궁들을,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것을 저주했습니다. 전하께서 편히 주무시지 못하기를, 후궁들이 모두 병들기를, 저를 버린 대가를 치르시기를.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제 안에서 끌어올랐고 그것이 저주가 되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윤씨, 대전에 나아가시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전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일까? 혹시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하지만 대전에 도착했을 때 본 것은 차가운 눈빛의 신하들 뿐이었습니다. 윤씨, 그대가 궁 밖에서 전하를 저주하고 왕실을 원망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영의정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하라. 보기를 원하며 원망의 말을 했느냐? 보기. 저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하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듣고 계시옵니까가 전하. 패비윤 씨는 여전히 교만하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전하께서 용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제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과인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오?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없소. 전하, 윤씨, 그대는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혔소.
왕에게 손을 대었고 이제는 저주까지 하고 있어. 그것은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마음! 전하께서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슨 소용이요? 이미 모든 것은 끝났소. 신하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전하, 패비윤 씨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입니다. 원자 저하께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옵니다. 사약을 내리소서. 사약.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하. 설마. 전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신하들의 청이 옳소. 윤 씨는 위험한 존재요. 전하, 저는 전하의 아이를 낳은 어미입니다. 연산의 어미입니다. 그것이 더욱 문제요. 원자에게 독이 될 수 있소. 아니옵니다. 저는 단지 사랑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절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돌아서셨습니다. 사약을 내리라.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사약이 놓여 있습니다. 윤 씨, 사약을 받으시옵소서. 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약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액체가 그릇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연산이는 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윤 씨께서 염려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제 아들만은 제발 잘 보살펴 주십시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아주지 못한 제 아들.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제 아들. 연산아. 어미를 용서하거라. 떨리는 손으로 사약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하를, 저를 사랑한다 하시던 그분을.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인생처럼. 전하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패비윤 씨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비도 어머니도 한 사람의 여자도 아닌 그저 죄인으로. 어마마마. 어마마마. 어린 연산의 울음소리가 궁궐 안을 울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 아이는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 사약을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비극이 남긴 상처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죽은 후 궁궐은 변했습니다. 성종 전하께서는 왕비와 후궁들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강화하셨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언행 하나하나를 감시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전은 항상 단정해야 하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후궁은 왕 앞에서 질투의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된다. 궁중 여인은 왕실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 끊임없는 규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실록을 기록하는 신하들은 이것을 궁중 기강의 확립이라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하께서는 제 일을 후회하셨을까요? 밤마다 사약을 내린 그 결정을 떠올리셨을까요? 실록에는 전하의 감정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역사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그 후로 새로운 왕비를 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들은 여전히 계셨지만 중전의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전하의 방식이었을까요? 저를 기억하는, 아니면 단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궁궐은 더욱 차갑고 경직된 곳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웃지 않았고 감정을 숨겼으며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사랑은 금지되었고 질투는 죄가 되었으며 인간적인 감정은 모두 억눌려야 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사랑했고 질투했고 분노했고 절망했던, 하지만 그것이 제 죄가 되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에서 인간이기를 원한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제 아들 연산이었습니다. 연산은 자랐습니다. 어머니 없이. 어머니가 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궁궐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어른들이 숨기는 것을, 공기 중에 떠도는 진실을. 저분이 패비의 아들이라더라. 불쌍한 원자 저하. 귓속말들이 연산의 주변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의문으로 바뀌고, 의문이 의심으로, 의심이 분노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성종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연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9살의 젊은 왕.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왕이 된 소년.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다고 합니다. 신하들도 기대했습니다. 성종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이 되리라고. 하지만 진실은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연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패비가 되었다는 것을.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아버지 성종이 그 사약을 내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연산군은 변했습니다. 어마마마를 죽인 자들을 찾아내라.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사약을 주장했던 신하들, 어머니를 탄핵했던 이들 모두 찾아내어 버렸습니다. 어마마마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느냐? 얼마나 외로우셨겠느냐? 연산군은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며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패비윤 씨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죽어나갔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때 총명했던 왕은 폭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마마마 때문이다. 어마마마를 그렇게 만든 이 나라 때문이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에 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절규였습니다. 어머니를 빼앗긴 소년의 분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을까요? 저승에서 제 아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연산아, 그러지 마라. 만약 제가 말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미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제발 멈추어라. 하지만 죽은 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란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패비가 된 것처럼 제 아들도 패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 다 궁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약을 받았고 아들은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하를 향한 저의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궁궐이라는 제도 안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한 여자만을 사랑할 수 없었고 왕비는 질투할 수 없었으며 인간적인 감정은 모두 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틀을 깨려 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저보다 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제 아들에게 이어졌으며 조선 왕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성종 전하께서 궁중 규율을 강화하신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또 다른 패비윤 씨가 나오지 않도록,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을까요? 규율을 강화한다고 해서 인간의 감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랑과 질투와 분노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정은 억눌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표현하지 못한 슬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파괴가 됩니다. 연산군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성종과 윤씨 그리고 연산. 세 사람의 가족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는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 한 왕자를 괴물로 만들었고 한 왕조를 흔들었으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역사는 저를 기록했습니다. 질투심 많고 폭력적인 패비로,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인으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했고 상처받았고 절망했던,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괴물도 아니었던, 단지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선택과 고통이 다음 세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패비윤 씨의, 성종의 비극적 사랑에, 그리고 연산군의 어머니로서의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입니다.